안녕하세요. 펀드메딕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미국 테크 탑10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규모의 ETF가 있는데 국내 두 종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. 타이거의 미국 테크 탑10이 있고요. 소울 신한자산운용의 브랜드가 뒤늦게 낸 또 미국 테크 탑10이 있습니다. 이 갈아타는 게 이득일까요? 여기 보시면 보수면으로만 보면 0.49, 0.05니까 타이거 대비 소울이 확실히 저렴하거든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ETF끼리도 가격 전쟁이 있다는 점이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요.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이 상품은 미국 나스닥 상장 거대 상위 10종목에 투자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끌어모았습니다. 최근 1년 기준 수익률이 70% 가까이 되면서요. 규모도 1조 3천억이 넘었다가 현재 조금 내려왔는데도 어쨌든 무려 1조 원이 넘는 공룡 ETF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거에 0.49%라는 높은 운용 보수를 가져간다니 참 미래에셋 부러운 것 같습니다. 많이 버는 회사네요. 연 0.49%, 그중에 운용이 0.439를 가져가는 큰 펀드입니다. 당연히 업계에서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많이 좀 부러웠겠죠. 그래서 바로 솔 신한자산운용에서 미국 테크 탑 10이라는 상품을 똑같이 출시를 하게 됩니다. 2024년 5월 달에 설정이 되어서 현재 벌써 1,400억 정도 아름아름 모여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습니다. 총보수가 0.05, 집합투자기구가 0.029니까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타이거가 0.49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대비 0.44 정도가 저렴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 성과면에서는 어떠냐?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봤어요. 작년 5월에 출시됐다 보니까 길진 않아서 13.02 대비 13.51이니까 0.49%포인트 정도가 반올림에서 0.5%포인트 정도가 저렴한 솔 신한자산운용께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이름이 똑같을 뿐이지 혹시 종목이 다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종목도 비교를 해봤거든요. 자, 이 솔 미국 테크 탑 10이 왼쪽 노란색이고요. 오른쪽에 타이거 미국 테크 탑 10이 이제 이 분홍색, 붉은색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. 둘 다 1월 10일 기준의 포트폴리오고요. 1번부터 쭉 보시면 똑같습니다. 비중이 소폭 다를 뿐이지만 10번째 종목 어도브 시스템스라는 거와 T모바일이라고 하는 각각 한 1% 비중이 채 되지 않는 차이에 종목을 제외하고는 상위 9종목은 똑같습니다. 뭐 순서만 살짝 다르죠. 끝에 가서 테슬라냐 뭐 브로드컴이냐 차이인 거죠. 그렇죠. 빼고는 똑같습니다. 종목이 거의 같다.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? 두 투자 상품의 비용 총보수의 차이는 0.49에서 0.05%니까 0.44% 차이죠. 저렴하면 갈아타는 게 맞을 건데 사실 이걸로 비교하기보다는 저 구독자님 중에 예리하신 분들 총 투자 비용, 그러니까 합성 총보수 비용으로 비교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근데 그것까지 비교하기에는 이 소울게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, 그러니까 설정 후 1년이 안 되어서 합성 총보수끼리 비교는 좀 어렵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마 참고해보면 타이거의 미국 테크 탑10이 연간 0.1에서 2 사이 정도가 발생을 했어요. 그 정도의 비용 차이가 소울이 유사하게 발생한다면 0.44%의 격차는 유지될 거고요. 근데 만약에 신한이 타이거보다 한 0.12 더 비싸다, 합성 총보수 비용 면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 비용은 0.4가 아니라 0.2 정도로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유지된다면 1억 원 기준으로는 연간 44만 원이라는 좀 적지 않은 차이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고 결론은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주의할 점에서는요. 자, 이 빨강색이 테크 탑 10입니다. 최근 1년 기준으로 비교하려니 타이거 기준으로 비교를 해본 부분인데요. 파랑색과 녹색이 미국의 S&P 500 지수와 나스닥인데 얘들도 26%, 23%큰 폭의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술주를 압축하다 보니까 더 큰 성장, 1년에 70% 가까운 성장이라는 거는 뭐 보유하신 분들에선 참 좋겠지만 압축 포트폴리오니까 이런 포트폴리오가 집중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, 다만 이런 회사들은 돈을 잘 벌어요. 설비 투자가 크게 안 들어가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고,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뭐 작년도 기사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얘기를 연초에 계속 하는 걸 보면 이런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의 어떤 든든한 총알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메가 트렌드 상으로도 뭐 이런 AI가 이제 개화가 돼서 이런 그 스마트폰 등등의 디바이스에도 탑재되고 있다는 온 디바이스까지 얘기가 나온 바가 있죠. 그리고 AI가 이제 단순히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산업으로 확산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다는 점에 감안해 보면 이렇게 생성형 AI 시장 전망도 꾸준히 상승한다고 봤을 땐 메가 트렌드이면 분명해 보입니다. 다만 주가가 항상
과속하는 게 문제인 거죠. 과속한 주가는 그 뭐 일종의 이제 하이퍼 사이클 예전에 설명드린 적도 있지만 몇 년 쉬어갈 수도 있고, 이제 그럴 때는 확실히 이런 시장에 대한 점검, 그다음에 내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지, 또는 이렇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초기에 너무 큰 투자 금액을 투자하지 않도록 또 적당한 어떤 수익의 실현과 또 현금성 자산을 좀 가지고 있으면서 물타기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세를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. 감사합니다.